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김윤나 작가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다시 뵈니까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에 9살, 5살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네. 아들과는 요즘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이렇게 아침에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면 진짜 거의 전쟁인데요. 그럭저럭 잘 해내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제가 위로의 말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심심한 위로를 보내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위로에 대해서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네. 궁금하네요. 네, 제가 이제 상담실에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저희 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물을 섭취하신 분은 못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 네. 관계가 힘들어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느끼는 건 아, 저 사람의 주변에 딱 한 사람만 이 사람을 제대로 위로해 줬어도 여기까지는 안 찾아오셨을 텐데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힘을 우리가 좀 서로 길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사실 저도 위로를 주변에서 많이 듣기도 하고 제가 위로를 건네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이런 위로를 들으면 너무 좋아라는 생각도 들고 공감이 되면서 치유가 되는 느낌인데 어떤 거는 왜 이런 말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맞아요. 좋은 위로가 있고 나쁜 위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걸 오늘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건데 네. 우리가 다 이렇게 악의에서 시작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한테는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네. 있어요. 그걸 좀 조심해 가면서도 어떻게 마음이 닿을지 오늘 제가 좀 소개해 볼게요. 네, 오늘 강연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작가님의 강연 바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의도에서 한 말이지만 또 상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할 때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들 3가지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차라리요, 조언과 충고가 저 사람이 지금 필요한가 확인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대를 불쌍하고 가엾게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제가 추천해드리는 위로 방법은요, 조개 해감법입니다. 이게 뭐야? 이런 마음이실 텐데 우리 오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인간이라고 바뀌었더라. 다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얘기를 쭉 하는데요. 아, 이거는 공감보다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상대가 실컷 오래 말하도록 조개 해감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때 필요한 기술이 뭐냐면요. 질문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또 2번째 찾아왔죠. 오늘 우리가 해볼 이야기는요, 위로예요. 근데 지난번 시간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위로하고 공감이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공감의 언어 했었는데 한 주 동안 숙제 열심히들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따 다시 요약해드리긴 할 건데 우리 지난번 시간에 3가지 연습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물어가면서 상대의 사정을 좀 알아보자. 사실 듣기 있었죠. 그리고 2번째는 감정이 어떨까 예측하지 말고 저 사람의 감정부터 한번 찾아가 보자. 그리고 3번째는 사람마다 네 안에 보석 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해보고 싶었던 것들, 욕구, 해내고 싶은 거 그걸 좀 알아보자. 그 얘기였어요. 저는 우리의 양 날개가 있다면 이 공감이 하나의 날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위로인 거죠. 그래서 공감과 위로 날개 확 펼치면 그래도 좀 힘든 사람들도 이렇게 좀 잘 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이 강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위로라고 하는 검색어를 녹색창에다가 이렇게 쳐봤어요. 사람들은 위로에 대해서 뭐가 궁금한지 그걸 좀 알아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녹색창에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친구가 부모님한테 맞는데요. 저는 친구에게 위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구는 부모님에게 더 맞을까봐 일부러 대들지 않는데요. 부모님에게 맞을 때마다 저한테 알려주는데 누구한테 자기 힘든 거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친구를 어떻게든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댓글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주제, 어려운 질문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내 아이가, 혹은 뭐 내가 아는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온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 가서 네가 잘해줘 이런 말, 그렇죠? 그래서 잘 들어줘. 뭐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위로하는 거야. 이런 방법을 알고 있는 건 좀 어렵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순간이 온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제가 좋은 위로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 공감도 그랬지만 조심해야 될 게 또 있죠. 좋은 의도에서 한 말이지만 또 상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할 때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들 3가지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잠깐 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조언이나 충고가 도움이 될 거라고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진짜 조언 좋아하죠? 네. 야, 내가 좀 해봤는데 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2가지 상황에서 진짜 조언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는요. 허리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허리 다들 많이 아프시죠? 저도 이렇게 맨날 서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글 쓸 때 맨날 앉아 있고 해서 허리가 많이 안 좋아요. 디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디스크 있다고, 너무 힘들다고 애를 막 안아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조언을 하세요. 그래서 별의별 그 테라피가 다 나와요. 뭐 어디가 침 맞아라, 뭐 운동은 뭐가 좋다, 약은 여기가 좋고 어떤 분은 명함을 갖다 줘요. 이 선생님이 명이다. 너의 모든 치료는 여기 가서 받아라. 근데 그런 걸 아무리 들어도 제가 그거 다 할까요? 아니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는 하지만 그거 제가 안 하거든요. 왜일까요? 그거 한번 참 생각해 보죠. 그리고 또 다이어트. 다이어트 우리 뭐 평생의 숙제 아니십니까? 제가 이제 보기에는 뭐 다이어트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얘기를 또 종종 듣지만 그것도 속사정을 모르셔서 하는 얘기거든요. 속사정은 자기만 아는 거니까. 저희 아들이 저희 큰아들이랑 같이 옷을 사러 가면요. 이제 저 어머니 무슨 사이즈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 아들이 큰 소리로 저희 엄마 배가 나와서 그 사이즈는 안 돼요. 하나 더 큰 거 주세요. 굳이 그 큰 소리로. 그러니까 이 뱃살을 좀 빼고 싶은데 뭐 저도 그런 결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 얘기하면 그렇게 충고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다 해봤잖아요. 다이어트 뭐 안 해본 사람 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별의별 다이어트가 다 있더라고요. 뭐 원푸드. 뭐 단백질, 간헐, 근데 들으면 제가 할까요? 안 하죠. 왜냐하면 왜 안 하냐면요. 일단 제 몸에 안 맞아요. 그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동기 수준도 달라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동기가 안 높은 거죠. 그냥 피곤해 이렇게 자버리고 배고파 이렇게 먹어버리니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원푸드 다이어트가 되게 좋다는 거예요. 뭐 고구마만 일주일 먹고 토마토만 일주일 먹고. 전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방식이 내가 해본 최고의 방식을 상대에게 선물하는 거란 말이죠. 허리도 그렇고 다이어트도 그렇고. 근데 그게 상대에게는 최선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허리병이나 다이어트가 아니고 그 사람의 정말 큰 고민이라면
우리 앞에서 녹색창에 그 고민처럼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너무 슬프고 힘든데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너무 선뜻 나의 베스트를 선물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차라리요. 조언과 충고가 저 사람이 지금 필요한가 확인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언과 충고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 라고 소개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이 출발선에 섰을 때 네, 출발선에 다시 해봐야지 라고 마음도 안 먹었는데 너무 선물을 많이 보내니까 네, 이렇게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하기 전에 조언 충고 도움된다는 착각 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상대를 불쌍하고 가엾게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저런 이 녹색창 사연을 보면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아이고 이런 거 있죠. 물론 우리 아기는 아니에요. 안쓰럽고 아이고 어쩌다 이런 마음인데요. 그걸 듣는 상대는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위로는요. 동등한 상태에서 받고 싶어요. 너도 나도 같은 사람. 너도 내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고 나도 네 입장이라면 이렇게 동등한 상태에서 주고받는 선물이야말로 진짜 위로인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쯧쯧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미 기울어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괜찮고 너는 안 괜찮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좀 아는데 도와주는 거야. 이런 느낌이 상대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힘든 거를 고백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네, 그걸 못해서 힘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힘든 게 내가 이제 용기 내서 뭔가 힘들게 딱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가 불쌍하게 나와주면 그래 말하면 안 돼. 이런 말 하면 무시하지. 사실 그냥 모른 척하는 게 나아. 그냥 아닌 척하는 게 나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제가 진짜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 힘들다고 할 때 쯧쯧쯧하지 마세요. 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걸 웅덩이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살면서 이렇게 웅덩이에 내려 빠지잖아요. 네. 크고 작은 웅덩이들이 계속 이렇게 오고 갑니다. 근데 정말 깊은 웅덩이에 딱 빠지면 주변이 그냥 깜깜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것처럼 내 주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내가 최악인 것처럼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웅덩이 빠져나오면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시선 말고 평등한 입장에서 보면 좋겠어요. 제가 그 SNS에서 이런 멋진 띵언 같은 거, 명언 같은 거 이런 걸 좀 봤는데 왜 안젤리나 졸리가 난민 봉사하는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난민 봉사 중에 안젤리나 졸리가 아이를 꽉 안으면서 한 말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안젤리나 졸리가 이렇게 아이를 딱 안고 이렇게 말했대요. 아가야, 우리가 너를 돕는 이유는 네가 불쌍해서가 아니야. 너는 이 나라의 미래이고 너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돕는 거야. 진짜 멋있지 않아요? 와, 전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진짜 위로라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서로 주고받는 거, 그렇죠? 우리 왜 옛날에 품앗이 하는 것처럼, 그렇죠? 서로 한 번씩 기대면서 이 100년을 살아야지. 어떻게 기대지 않고 100년을 우리가 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위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내가 힘들어. 나 이게 너무 힘들어. 난 이것 때문에 너무 요즘 잠도 못 자고 살기가 어려워. 이렇게 말할 때 나는 더해 내지는 내가 하는 누군가는 더했대. 이렇게 그 사람 이야기를 끌고 와서 위로를 하시려고요. 근데 의도는 좋죠. 왜냐하면 세상에 시련이 이렇게 많으니 너만 힘든 거 아니다.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힘내라. 이 말인데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장면도 왜 무대 위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딱 떨어지고 저를 비춰주시잖아요. 네. 저 말하라고. 충분히 이야기하라고 딱 조명이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위로는 뭐냐면 그 상대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춰주는 거예요. 너 실컷 말해. 여기서 네가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가. 내가 그때까지 기다릴게.
근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끌고 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스포트라이트를 나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네.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그 조명을 비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의도일진 모르지만 상대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지금 저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네. 그 사람 나랑 다른 상황이야. 아주 상황이 다르다고 이렇게 서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우리 기억하시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베개 소개해드려야죠. 조심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위로 방법은요. 조개 해감법입니다. 이게 뭐야? 이런 마음이실 텐데 조개 해감 다 해보셨죠? 네. 그냥 조개를 소금물에 담가둬요. 그러면 조개가 알아서 뽀글뽀글하면서 이제 찌꺼기를 뱉어내죠. 조개 옆에서 조개야 네가 이러면 되니? 빨리 뱉어내라. 야, 네가 그 찌꺼기를 머금고 있으면 되니? 잔소리 안 해도 되죠. 조개가 알아서 뱉어내는 거. 그게 위로의 본질이에요. 제가 무슨 이렇게 방송을 봤더니 이렇게 영업장에서는 조개를 이렇게 대량으로 해감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커다란 이런 통에다가 조개를 넣고 소금 넣고 큰 비닐봉지, 검정 비닐봉지를 이렇게 씌워둔대요. 그래서 이렇게 응달에 쭉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조개가 안전하다. 여기가 좋다. 실컷 뱉어야지. 네. 그럼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나는 그런 안전한 사람입니까? 네, 나는 조개가 알아서 뱉어내도록 기다려주고 섣부르게 참견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기다려준 사람이냐 하는 거죠. 그래도 뭐 말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사례 하나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게 제 책 중에 말그릇이란 책이 있는데 그 안에도 담겨져 있는 에피소드인데요. 많은 독자분들이 가장 좋아해 주시는 에피소드니까 한번 소개해보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워킹맘이다 보니까 친구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일에 이렇게 뚝딱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즈음에 제 친구 대학교 동창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시간도 서로 워킹맘이라 딱 2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수다 떨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야 오늘 책 2권 쓰는 거야 2시간 동안 이러면서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요. 저도 이제 어머 반가워하면서 수다를 떨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윤나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워요. 자꾸 다들 저한테 내 얘기 좀 들어봐. 왜냐면 제 직업을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안 나와요. 고민을 하나씩 정해와요. 상담 주제. 상담료도 입금을 안 하고 커피 한 잔 내밀면서 상담을 시작해요. 제가 진짜 많이 경험했는데 저는 이번에는 그거 번개라서 갑자기 만난 거라서 생각 안 하고 나갔다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결혼 8년 차였거든요. 아들 하나 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야 나는 이렇게 못 살겠다 이러면서 웅덩이에 빠진 친구. 모든 게 엉망이고 다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얘기를 쭉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8년차 워킹맘이 막 누구의 험담, 흉 막 비난할 때 누구 먼저 얘기할 것 같으세요? 친구야. 어머, 그쵸.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남편?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 분은 시어머니? 이러시는데 둘 다 하는 거죠. 순서가 있어요. 일단 남편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 그러면서 분명히 그 친구가 8년 전에는 우리 오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인간이라고 바뀌었더라고요. 인류애적으로 산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인간이 그냥 말만 그냥 나불나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은 추진력이 없다. 나는 뭔가 결정하면 쫙 밀어붙이는 오빠였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제 말만 하고 지지부진한다는 거예요. 뭐 알아들었는데 또 얘기하고 그리고 쫙 한참을 얘기한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죠? 시어머니. 그 친족 관계가 있어요. 오빠와 친족 관계, 혈연 관계. 거길 쫙 한번 훑어요. 뭐 그러면서 또 시어머니의 불만은 뭐냐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간섭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간섭을 많이 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서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쫙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요, 그거 이제 제가 공감하면서 들었겠죠.
우리 지난번에 배운 거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아,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아, 그랬구나. 진짜 답답했겠다. 어우, 속상했겠네. 어우, 열받아. 네, 그러면서, 너 되게 잘하고 싶었을 텐데. 너도 거기서 그걸 해내고 싶었던 건데. 너도 위로받고 싶었을 텐데. 이러면서. 제가 또 선수니까 이렇게 막 공감의 언어를 쭉 이제 했어요. 자, 그런데, 자, 들으면서, 이 친구가 점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는 공감보다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을 관찰을 할 때요. 이런 대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상을 같이 이렇게 걸어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비유하자면. 그런데 가끔 문이 하나 나타나요.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지하실로 깊어져요, 관계가. 그러다 다시 올라와요. 그러고 지나가다가 또 문이 하나 나와요. 그 문을 열고 같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또 관계가 깊어져요. 그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이 뭐였어요? 공감이었고. 또 두 번째 문은 네, 위로. 네, 오늘 우리 하는 위로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나치는 거예요, 그냥. 문이 와도 열지를 못한다면. 그냥 계속 1층만 다니다가 잘 가, 즐거웠어. 다음에 또 만나. 이렇게 되는 왜 헛헛한 관계 아시죠? 네. 다 많으신가 보네요. 대답이 엄청 커. 왜 우리 실컷 말하고 갔는데 뭐야 이거 우리 관계 뭐야 이거 속이 헛헛한데 우리 친구 맞아? 에이, 괜히 얘기했네. 집에서 그냥 배 깔고 라면이나 먹을 걸. 이 바쁜 시간에 괜히 만났어? 이런 관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관계는 헛헛한 관계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그거는 문을 못 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 얘기만 실컷 흉보다가 시어머니 얘기 실컷 흉보다가 근데 그러고 집에 가는데 몸은 개운하지 않아요. 현실은 뭐 그대로 아니겠어요? 그 인간 다시 또 봐야 되고 어머니 전화 또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을 또 한 번 열어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위로를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 위로할 때 주의할 거 말씀드렸죠? 내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충고나 조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 하는 척하면서 내가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네, 상대가 실컷 오래 말하도록 조개 해감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때 필요한 기술이 뭐냐면요. 질문이에요. 네. 자, 위로할 때 말해주지 말고 질문한다.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질문?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우리가 말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만 진짜 위로는 거기에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제가 어떻게 대화를 이끌었는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듣다가 같은 얘기 1시간 동안 계속 부정적인 얘기 공감만 해주니까 저도 이제 좀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네, 제 첫 번째 질문은 제가 했던 여러 질문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야, 근데 너 옛날에 오빠하고 연애할 때 닭살 장난 아니었잖아. 그때는 오빠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어? 이거 뭐 되게 어려운 질문 아니죠? 네. 네, 그런 질문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제 몸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그 질문을 딱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기 이제 뭉게뭉게. 그렇죠? 그 예전에, 그 8년 전에 그 풋풋했던, 기타 치던 그 오빠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말을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뭔가를 질문했을 때 상대가 대답한다는 거. 특히 저 질문을 왜 하지?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바로 진입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이전에 공감의 다리가 이미 놓여졌다는 뜻이에요. 공감의 다리가 놓여지지 않으면 질문했을 때 의심해요. 그걸 왜 물어 네가? 이렇게. 이거 언제 알 수 있냐면 왜 이렇게 이제 저녁에요? 요즘 아이들 학원 다니느라 되게 바쁘잖아요. 근데 이제 저녁에 아이를 만났을 때 엄마나 아빠가 우리 윤나 오늘 뭐 했어?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부모와 자식 간에 관계의 다리가 쫙 놓여져 있으면 자식이 대답해요. 오늘? 오늘 뭐 했고 누구 만났어? 이렇게 바로.
근데 다리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이어도 공감의 언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질문해요. 오늘 우리 윤나 뭐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어? 뭐 평소에 그런 거 묻지도 않는데 왜 물어? 의심하고 갑자기 왜 어디 아파? 이러기도 하고. 이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오늘 테스트 해보실 수 있어요. 집에 가셔서 이제 배우자를 서로 만났을 때 여보 오늘 어땠어? 여보 오늘 뭐 했어? 물어보세요. 바로 대답하는지 아니면 왜 이래 갑자기? 자, 그래서 만약에 왜 이래 갑자기 이러면 다시 1단계 돌아가셔야 돼요. 아니야 공감부터 다시 가야 돼.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제 친구처럼 만약에 이제 뭉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준비가 된 거죠. 그러면서 제 친구가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아휴, 근데 그 인간이 또 다정하긴 하잖아. 또 이래요. 그러니까 남의 오빠 같이 욕하면 안 돼. 그죠? 못 살겠다고 그 인간하고 같이 힘들다고 할 때 그래 맞아 네 남편 좀 그렇더라 이러면 안 돼요. 흉은 내가 보는 건 괜찮지만 네가 보는 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얼마나 아직까지도 다정한지 그리고 가정적인지를 저한테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거지도 얼마나 잘하고 자기는 이제 살다는 것도 별로 반갑지 않은데 자꾸 퇴근하면 뽀뽀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랑받는 여자의 몸짓을 막 저한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피식 웃음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전보다는 분명히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아까 좀 전보다는요. 자,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야, 근데 너희 시어머니가 그렇게 뭔가 간섭이 많다는 거는 기대가 있으신 것 같은데 뭘 도대체 그렇게 기대하시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꼭 해볼 수 있는 질문이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그 친구가 결혼할 때 그 서울에서 그 아파트에서 시작했거든요. 그 아파트를 시댁이 사줬다는 거예요. 시댁이 사줬대요. 대박이죠? 저 그거 듣는 순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좋겠다 막 이런 생각만 들고 저는 은행 오고 가면서 아주 그냥 힘들게 돈 빌렸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 집을 해주셨대요. 그거를 딱 듣는 순간 어머 그럼 간섭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나도 너무 간섭받고 싶다. 뭐 이상한 생각이 막 이렇게 잠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선 친구는 더 나아가서 그 어머니의 재산을 자기가 왜 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어디에 뭐 농장이 있고 그 농장에 동물이 몇 마리 있는지 막 굉장히 자세히 알더라고요. 가서 세본 사람처럼. 네, 뭐 다 이유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그 친구가 좀 전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몇 번의 질문을 더 주고받았고 우리는 지하실에 들어갔다가 지상으로 나왔다가 또 이렇게 몇 번을 하고 드디어 저는 집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아니 2시간이 끝나고 가니까 왜 이렇게 당이 떨어지는지. 다른 사람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가 이러고 제가 가는데 와, 야 너랑 당분간 1년은 못 만나겠다. 네, 1년치를 다 썼다. 저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친구도 어떤 감흥이 있었겠죠. 마치 저처럼 가면서 이 친구 어때? 그래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내 삶에 어떤 의미이지 이렇게 좀 마음에 정리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SNS에 자기가 글을 써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공유하기를 해둔 거죠. 제가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를 제가 책에 실어놨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실어주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좀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겐 만나면 힐링이 되는 사람이 있다. 자기는 힐링된 거예요, 지금. 그죠? 상대를 보며 내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고 위안 삼지도 않게 되는 온전히 마음이 치유되는 사람. 그래서 빡빡한 내 삶에 용기를 주고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고 다잡게 해주는 사람. 특별히 나에게 시답지 않은 충고나 조언을 하지 않는데도 그냥 수다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당신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 누구예요? 저 사람, 그 사람. 아유, 그 사람 누구예요? 그냥. 근데 이게요, 사람 마음이 진짜 참 재밌는 게요. 좀 전까지는, 아우, 야, 너무 힘들어. 이랬잖아요. 근데 이 글을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봤을 거잖아요. 뭐야. 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댓글을 혼자 봐요. 댓글을 보면서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나 그런 사람 없어. 넌 참 좋겠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 나도 누군가의 그런 사람이고 싶다. 이런 댓글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공감 때도 이야기를 좀 해봤지만요. 내가 누군가에게 충분히 인정받고, 수용받고, 공감받고, 위로받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잘할 수 있었다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일행이 있었다면 그건 진짜 럭키한 일이에요. 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은 그 사람이 딱 생각난다면 오늘 꼭 손 붙잡고 말해주세요. 고맙다고. 네, 나 그럴 때 너 생각났다고. 그건 정말 큰 럭키예요. 축복이거든요. 자,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그건 좀 아쉬운 일이에요. 내가 어릴 때, 힘들 때 좀 위로받았더라면 좀 덜 헤맸을 텐데, 덜 울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면 지금도 이렇게 울컥울컥해지는 구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아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그 지점에서 이렇게 적절한 질문을 해주고 또 적절하게 그 마음을 받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우리에게 치유가 된다는 걸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위로는요, 이 세 가지예요. 제가 외우기 쉬우시라고 공식으로 이렇게 마련해 본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요, 내가 돕고 싶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 아끼는 후배, 이렇게 돕고 싶은 마음을 알리시는 거 되게 좋아요. 내가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평등한 입장에서. 기억하시죠? 그리고 더 알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하죠. 성급하게 충고하나 조언하지 않고 더 알아봐야지 질문하셔야 되는 거. 방금 제가 제 친구한테 한 질문 있잖아요. 질문하시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질문할 때 요령이 있다면 뭐냐면요.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 저 사람이 찌꺼기까지 뱉어낼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질문을 할 때 저 사람의 에너지가 올라갈까인 거죠. 에너지는 관찰해보면 알잖아요. 웃음소리가 커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뭔가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간다면 저 사람 에너지 높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로할 때 두 가지 질문 기억하셔야 돼요. 찌꺼기까지 뱉어내도록 돕는 질문, 그리고 그 사람이 좀 신나도록 에너지가 오르도록 하는 질문. 그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하시는 거냐면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이거는 저랑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요. 네 마음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네 마음 말해줘서 고마워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나 힘든 얘기 하는 거 용기가 필요한 일일지 몰라요. 나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볼까? 나 이 말하면 또 이렇지 않을까? 걱정 많았지만 에이 그래도 말해보자. 이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네 마음 말해줘서 고마워. 네 상황 말해줘서 고마워. 너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서 나도 좋았어. 고마워.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뒤돌아가면서 안심해요. 그래 맞아. 잘했구나. 힘들 때는 도와달라고 손 내밀 수 있구나. 그럴 때 손 잡아줄 사람 있구나. 그런 인생, 내 인생 참 괜찮구나. 잘 산다는 게 뭐 있어?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작 전에 그 녹색 창에 제가 사례 가지고 왔었잖아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때 아이한테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우리 이제 답변할 수 있죠? 질문을 해줘. 질문을 해주고 그 친구가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힘내도록 질문해줘. 그럴 때 네 마음이 어때? 너 그럴 땐 어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네가 가장
마음이 편안할 때는 언제야? 그럴 때 어떻게 하고 싶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한번 친구한테 질문해봐. 그리고 기다려봐.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또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위로 많이 해주시고요. 문 열고 지하실로 종종 다녀오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듣고 나니까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섣부른 위로를 해서 오히려 독이 된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위로라는 게 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보통 우리가 대화를 잘하고 싶을 때 기술을 되게 관심을 두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 그럴 때 어떻게 말하나요? 이렇게 말을 자꾸 관심을 두세요. 근데 사실은 마음에서 오는 거죠.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이해할 때 말을 더 잘할 수 있게 돼요. 마음이 참 중요한 네,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혹시 작가님께서는 어떤 위로를 받았을 때 가장 좋으셨는지, 네. 가장 위로가 됐는지 좀 궁금해요. 아, 네. 신랑 얘기를 하고 싶지만 생각은 잘 안 나고 질문을 주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저희 큰아들이었어요. 아, 네. 저희 큰아들이 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퐁당퐁당 말을 잘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일을 다녀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저녁 방송이 있거나 강연이 있을 때 집에 늦게 가면 아이가 혼자 깨어있을 때가 있어요. 네. 동생은 자고. 그럴 때 저한테 가까이 와서 제가 뭐 화장도 지우고 할 때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 오늘은 어땠어?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왔어? 네. 사람들이 많이 웃었어? 그러면서 엄마 이 옷 고민해서 입고 갔잖아. 그러니까 어땠어? 이쁘대? 막 이렇게. 근데 그 질문이 뭐 어른들의 질문처럼 막 세련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 질문을 하면서 제가 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친 하루의 끝에 제 말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걸 아이가 귀담아 듣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위로가 돼요. 네, 그러면 좀 전까지만 들어올 때만 해도 너무 힘들어 이렇게 왔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힘이 나니까 근데 아들 너는 어땠어? 너는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가 또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또 이제 다리가 하나 또 생기는 거죠. 네. 네, 그게 진짜 위로인 것 같아요. 요즘.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가 어떤 위로를 해야겠다라기보다는 마음을 다해서 네.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도요, 특히 아이들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잖아요. 네. 이렇게 말로 조분조분 못하고 막 울고 화내고 할 때 우리가 좋은 위로할 때는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울지 마.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남자애가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로의 기본은 특히 아이들한테는 너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그냥 받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덧붙이고 싶어요. 네. 네.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위로를 받고 싶은데 울지 마. 또 그쵸? 맞아요. 이러면은 맞아요. 굉장히 상처받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돼? 막 이렇게. 네, 그렇다면 진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건데 진짜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이거 하나만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네. 부분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는 말 점유율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왜 우리 축구 경기할 때 점유율은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네. 실시간으로 우리 확인하는데 대화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점유율이라는 걸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위로를 정작 받아야 될 사람보다 위로하는 사람의 점유율이 너무 높아요.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네. 그래서 점유율이 낮을수록 좋은 위로다. 그래서 저는 80대 20을 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조개 입장이 네. 80이고요.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 20. 그러려면 질문하고 공감하시는 거예요. 네, 그걸. 최대한 말을 많이 네.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네, 좀 입을 다물어야죠.
80대 20. 네, 80대 20. 이거 굉장히 좋은 조언인 것 같습니다.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면 또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진짜 위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위로를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다음에는 감정의 언어 준비해봤는데요. 네. 우리가 뚜껑이 자주 열리죠. 네, 근데 뚜껑을 열리면 좋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어떻게 뚜껑 안 열리고 대화할 것인가 그 말씀 나누고 싶어요. 네, 다음 주 강연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1, 2주 모두 유익한 강연을 해서 많은 분들께서 또 3주차 강연까지 많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유익한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